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1회차 EPL 성공유 및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가 좀 투표율이 3등분 된 경기들도 좀 많다시피 몰린 경기들이 좀 적어요. EPL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어려운 회차인 것 같고요. 이번 주도 핵심 위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위 와포드와 3위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 패배, 레스터는 빌라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쪽이 58.7%고요. 와포드는 홈에서 4승 5무 5패, 5경기 1승 1무 3패고요. 레스터는 원정에서 7승 2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데올페오가 부상이고요. 레스터는 시렐 선수가 지난 경기 못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레스터고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두쿠레 선수가 좋았고 전체적으로 역습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좋은 팀인데 데올로페오가 없다 보니까 그 데올로페오 없이 사르와 디니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는 많은데 협력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리블 이제 조금 쉽게 뚫리고 측면 공간을 내주는 등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그 와포드의 수비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트피스 역시 불안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은지희 선수가 나왔고요. 반스와 바디 두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바디가 PK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에는 두 골을 멀티골을 넣었고요. 페레즈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교체 명단에만 있었습니다. 이해나초의 결정력은 선발로 나왔었는데 결정력은 좀 아쉬웠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좋았습니다. 반스 그리고 풀백의 저스틴 그 7월 대신에 저스틴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런 좌측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던 레스터였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간 그리고 볼 처리가 좀 좋지 못하고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센터백 2명 그리고 은디디만 남아있는 그런 3명만 남아있는 그런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기는 이변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와포드가 데올페오가 없어서 데올페오가 있을 때에는 좀 볼을 잡아주면 키핑을 해주면서 그 상대 선수를 수비를 유인을 하면서 공간을 그 나온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이 데올로페오의 역할이 좀 있었는데 또 역습에서의 그런 스피드나 아니면 볼을 전개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 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타격이 큰 것 같고요. 와포드의 수비가 10경기 만에 바디가 득점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반전에 좀 오랜만에 대승을 한 레스터여서 좀 맞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스터 뭐 이번에 유럽 쪽에 그 유로파나 뭐 챔스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포드의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본머스와 11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리버풀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와퍼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 쪽에 34%고요. 본머스는 홈에서 4승 5무 5패, 5경기 1승 1무 3패고요. 크리스탈은 원정에서 4승 5무 5패, 5경기 3승 2패입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3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3연패를 하다가 3연승으로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지난 경기 윌슨 선수가 골을 넣었고 킨이 결장을 했습니다.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모습이 좋았고요. 세트피스에서의 아케의 그 제공권이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비 실수로 인한 실점도 있었고요. 또 라인 컨트롤이 좀 되지 않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 그리고 중앙 공간으로 인해서 중거리를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이유 그리고 벤테케 그리고 이 3인방이 굉장히 좋고 어떻게든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선취골 이후에는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피스가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도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측면과 뒷공간을 좀 내준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고 지키다가 보모스가 세트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실점으로 인해서 무승부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경기력은 보모스의 홈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보머스가 또 강등 버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경기 무승부가 투표율 1위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4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 나쁘지 않은 보머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뒷공간을 윌슨 그리고 프레이저 킹 이런 선수들의 이러한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봤을 때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고 또 무승부가 투표율이 또 1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무승부가 1이어서 저는 보머스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브라이튼과 9위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울버햄튼과 0대0으로 비겼고요. 아스날은 웨스트햄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쪽이 53.9%예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4승 6무 4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 4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8무 3패로 역시 무승부가 많고요. 5경기 3승 2무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아스날은 주중에 수요일 맨시티와 리그 경기가 있고요. 무스타피가 부상이지만 티오니 선수가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그리고 압박이 좋지만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무파이, 솔리마치, 트로사르, 에런무이 이런 공격진의 공격 전개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력이 좋지 않아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좀 실속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는 브라이튼의 모습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 좀 느려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하고 볼 처리가 좋지 못하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라카제트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은케티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골 장면은 좀 라카제트가 득점을 하긴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카의 자책은 물론 전반에는 조금 막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카가 윙백으로 나오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정력과 페페 결정력이 좀 좋지 못하고 페페는 좀 아쉬워요. 무조건 왼발만 고수하다 보니까 좀 왼쪽만 막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고 소크라테스가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그 풀백으로 나오면서의 그 측면 공간 디우프를 오바메양이 왜 이렇게 데이마크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트피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 저는 조금 이변으로 보고 있어요.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는 아스날이고요. 항상 압박에 좋지 못한 아스날인데 체력적으로 주중에 유로파까지 뛰고 온다면 그런 체력적으로 좋지 못할 것 같고 그러한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브라이튼의 압박과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지 못한 아스날 상대로 덩크의 그 세트피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연승은 한번 끊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팀이 무승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도 받쳐서 승부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13위인 뉴캐슬과 7위 셰필드의 경기인데요. 뉴캐슬은 사우스햄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셰필드는 노리치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 쪽이 36.2%고요. 뉴캐슬은 홈에서 5승 6무 3패,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셰필드는 원정에서 4승 7무 2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뉴캐슬은 캐롤이 좀 부상을 당했고요. 현재 지금 홈에서 2연무를 하고 있고 홈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캐슬은 셸비, 그리고 알미론, 막시맹 좋았고요. 라자로와 그리고 조엘링턴이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그리고 측면에서의 플레이, 역습 이런 부분이 좋긴 하지만 결국 상대 실수로 인한 골이었고 패트웨이를 실축을 하는 등 결정력이 최근에 너무 떨어지는 뉴캐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불안한 점 외에는 이번 경기도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셰필드는 샤프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존 플렉을 비롯한 중거리 그리고 하프스페이스에서 바샴 등 크로스 타겟팅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은 셰필드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세트피스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공격 가담을 전체적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공격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패가 조금 다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물론
셰필드가 유리한 건 맞지만 뉴캐슬이 홈에선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좀 지우고 싶은 경기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한 팀을 고르자면 뉴캐슬의 수비가 셰필드의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 공격을 막기에는 조금 최근에 뉴캐슬의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서 전 셰필드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셰필드의 숫자가 부족한 모습이 뉴캐슬이 이제 지키다가 그러한 역습을 나간다면 좌우측에 있는 알미론과 막시맹의 역습도 우측 풀백으로 나오는 라자로 선수의 또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역습에 당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 두 팀이 이 경기를 투폴로 가져가더라도 무승부를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좀 무승부의 빈도가 좀 많은 편이어서 저는 일단은 뉴캐슬의 단통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일단 모습이고요. 여섯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노리치와 14위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요. 노리치는 셰필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사우스햄튼도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쪽에 43.6%고요. 노리치는 홈에서 4승 3무 7패로 그나마 홈에서는 22순위치고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5경기 1승 1무 3패고요.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6승 2무 6패, 5경기 1승 4패로 최근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노리치는 에르나데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사우스햄튼은 제네포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 레드먼드가 부상입니다. 리그에서 2연패 그리고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고요.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노리치는 맥린, 부엔디아, 켄트웰, 푸키 이런 둘 다 이번에 이적해온 둘 다 선수도 있고요.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고 역습에서의 나쁘지 않은 스피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세트피스가 좋고 좌우 사이드백 락스 헤른스나 루이즈 이런 사이드백들의 공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중앙 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요. 볼 처리가 조금 불안할 정도로 노리치의 순위를 보다시피 굉장히 좀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 그리고 압박에서 좋고 개인 능력 그리고 중거리 능력 이런 부분이 좋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뒷공간도 좀 자주 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볼처리도 좋지 못하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워낙에 좀 좋지 않은 1승 4패를 보여줄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노리치의 수비를 잉스와 부팔, 셰인롱이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리치의 강등권 버프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사우스햄튼의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생각을 한다면 노리치가 조금은 이변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무승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9경기째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로 가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통으로 가자면 단통이면 사우스햄튼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웨스트햄과 6위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아스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울버햄튼은 브라이튼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쪽에 50.6%고요. 웨스트햄은 홈에서 4승 3무 7패, 5경기 1승 1무 3패고요.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5승 6무 3패, 5경기 2승 3무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레드릭스가 부상이지만 야르몰렌코가 복귀 가능한 것 같아요. 홈에서 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고요. 조니 카스트로가 부상이고요. 최근 원정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웨스트햄은 알레르 그리고 안토니오가 투톱으로 나왔었고 헬시티에서 온 보엔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은가키아 선수가 우측 풀백인데 원래는 윙 선수인데 약간 어린 선수인데 지속적으로 우측 풀백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 선수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란시인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에서 좋고 좌우 풀백이 이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좀 날카로웠지만 공격에서의 세밀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비는 좀 측면 공간을 내주고 볼 처리가 좋지 못해서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 있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슈팅을 11개를 했는데 유효 슈팅이 1개밖에 없을 정도로 좀 좋지 못했고요. 트라우레가 교체로 나왔습니다. 공격진은 조타와 히메네스 등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도 좋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압박이 좋은 팀이고 중거리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지만 결정력은 굉장히 아쉬웠던 울버햄튼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그리고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줍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울버햄튼의 주중에 유로파가 없었더라도 웨스트햄이 홈에서 좀 최근엔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로파가 없었더라도 고민을 했을 경기였던 것 같고요. 웨스트햄이 울버햄튼의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서 저는 울버햄튼의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야르몰렌코가 복귀를 하고 크로스 공격이 괜찮았던 웨스트햄이 카스트로가 부상인 부분이 조금 울버햄튼에게 걸리고요. 또 측면 공간을 많이 주는 울버햄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울버햄튼의 후방 경기력은 굉장히 좋고 또 울버햄튼의 유로파를 갔다 오고 나서 뭐 흔들리는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네요. 8위 토트넘과 5위 맨유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벌리와 1대1 무승부, 맨유는 맨시티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필 같은 경우에는 맨유 쪽에 60%로 몰려져 있고요. 토트넘은 홈에서 8승 2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고요. 맨유는 원정에서 4승 4무 6패, 5경기 3승 2무로 원정에서의 맨유는 조금은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이프치히와 챔스가 있고요. 베르바인이 또 부상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굉장히 좀 토트넘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연패를 지난 경기 끊어내긴 했습니다. 벌리와 무승부를 하면서. 맨유는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고요. 포그바, 레시포드 지속적으로 부상입니다. 토트넘은 은돈벨레를 좀 전진 배치를 좀 시켰는데 벌리에 비해서 슈팅이 2배나 적을 정도로 지난 경기 좋지 못했고요. 루셀소는 좋았지만 이 역습 자체에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벌리가 역습을 당할 때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좀 하고요. 상대가 벌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세트피스고요.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중 지속적으로 수비 자체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마샤를 투톱으로 내세웠고 3백으로 나왔었고요. 전체적인 압박이 좋았고 페르난데스의 맨유 굉장히 좋았고요. 루크쇼가 3백, 센터백의 한 명으로 나왔지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물론 이 장면에서 끊기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토트넘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갈로 선수가 굉장히 이제 좀 등을 져줄 수 있는, 조금 버텨줄 수 있는 이런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온 것 같아서 영입을 잘한 것 같고요. 약속된 세트피스로 선취골을 좀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긴 했지만 맨유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을 좀 내주고 뒷공간도 조금 내주는 모습이 있고요.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맨유가 일정적으로 좀 불리하긴 해요. 유로파를 치르고 오기 때문에 물론 주중에 토트넘도 챔스가 있긴 하지만 일정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현재의 맨유가 토트넘에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홈인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맨유는 세트피스로라도 토트넘의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최근의 맨유의 모습이라서 저는 토트넘의 비록 홈이지만 이변을 보지 않고 토트넘의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에서의 맨유라서 무승부도 조금을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초안픽은 토트넘의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라리가 7경기 및 초안픽 배팅 내역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